UFC에서 두 체급 챔피언에 등극한 승률 100%의 싸움 천재 일리아 토프리아. 완벽에 가까운 챔피언 볼카노프스키가 KO 당했고 금강불개의 맷집을 자랑하는 할로웨이마저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커리어 첫 KO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맥그리거가 조제 알도와 알바레즈를 꺾고 UFC 아이콘으로 등극했듯이 상식을 파괴하는 기량과 파이팅 스타일로 슈퍼스타로 올라선 토프리아. 맥그리거의 경우 쾌락에 빠져버리고 자기 관리 실패로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오직 격투기만 바라보는 토프리아는 시합에 오를 때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성공적인 월장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지 오늘은 라이트급 침공을 시작한 일리아 토프리아를 알아보겠습니다. 레슬링 선수 출신으로 2015년 프로에 나타난 토프리아는 신인 시절만 하더라도 타격가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스탠스도 엉성했던 그는 타격이 들어오면 당황하기 일쑤였으며 어떻게든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서브미션을 잡는 것이 유일한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레슬링이 탄탄하고 주짓수에도 일가견이 있던 토프리아는 단순한 패턴에도 불구하고 4연속 서브미션을 따내는데요. 그렇게 그래플러로 굳히는 듯 싶었으나 실력 증진을 위해 1년 6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지게 된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벤텀급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토프리아는 자신의 기량을 시험하듯 스스로 레슬링을 봉인합니다. 공격적인 스탠스로 앞손을 위주로 풀어가던 그는 뭔가 결심한 사람처럼 끝까지 복싱을 고집하고 향상된 폭발력을 바탕으로 살벌하게 몰아치면서 그동안의 시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연출합니다. 그렇게 타격에서 압도하던 토프리아는 탱크 같은 전진으로 회심의 일격을 날리는데요. 이에 기가 꺾인 상대방이 궁여지책으로 태클을 선택하면서 서브미션 장인 토프리아가 손쉽게 길로틴을 낚아챕니다. Aika jalkojen päällä liikkumaan sekä puolustaa näitä alasvientejä ja sit olisi taas sen tavallaan sen hyvän aseman pitämistä. Siitä tuli niskan puolelle. Oho. Nyt on. Mikä veti nyt tonne Mikan niskan puolelle. Oi. Pää kestää. Näköjään. Oi. sieltä se vaan löytyi. 그렇게 공백기 이후 올라운더로 거듭난 토프리아는 케이지 워리어스 벤텀급 타이틀전을 치르지만 대체를 2kg이나 초과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1라운드 피니시를 거뒀음에도 챔피언 등극에 실패하고 감량의 부담을 느꼈는지 주체급이었던 패더급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 브레이브 CF에서 2승을 추가한 토프리아는 8승 무패 8피니시의 전적으로 UFC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유서프 잘랄, 데이먼 잭슨, 특히 난공불락으로 평가받던 라이언 홀을 잡아내면서 UFC 3경기 만에 다크호스로 부상합니다. To fight Ryan Hall. Right. Topuria jumped at it. This is the danger. It's a Topuria. There it is. Big shot. Oh, big shot. 그리고 2022년 찰스 주르덴과의 시합이 성사됐으나 감량 중 건강 이상으로 출전이 취소된 토프리아는 이어지는 복귀전에서 라이트급으로 올라갑니다. 상대는 신장 185cm, 리치 196cm를 자랑하는 자이 허버트. 신장이 170cm에 불과한 토프리아에겐 라이트급에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타격가로 변신 이후 상체를 웅크리는 낮은 자세를 선호하는 토프리아. 이렇게 되면 파워샷을 치기에는 용이하지만 니킥이나 헤드킥에는 취약한데요. 스위치 하이킥이 완벽한 타이밍에 적중하면서 거의 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집니다. 끈질긴 레슬링에 시간이 지체되는 허버트. 피니시엔 실패했지만 타격전을 압도했기 때문에 펜스에서만 벗어나면 KO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을 변경하고 그라운드로 데려가는 토프리아. 불과 1분 전에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으나 어느새 살아난 모습인데요. 스탠딩 타격전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더킹이나 위빙 같은 상체 움직임으로 원거리 타격을 흘려내고 백스텝만 밟더라도 허공을 가르지만 집요하게 라이트를 노립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앞손을 흘리기 위해 헤드워크를 살려줍니다. 계속해서 스위치 하이를 깔아주는 허버트, 낮은 중심을 공략하는 영리한 선택입니다. 체격차로 인해 자꾸만 주먹 끝자락에 걸리는 토프리아, 오버핸드를 걸어보지만 왼팔에 막혀버리고 단발성 펀치가 실패하자 순간 연타로 선회하면서 추가타가 필요 없는 깔끔한 KO를 거둡니다. Reach advantage and he has the speed advantage. Jag gets back to his feet in the first round. 내용을 정리하자면 토프리아의 약점도 드러났지만 체격의 열쇠를 지능적인 전략으로 메꿨습니다. 앞중심의 웅크린 자세와 복싱 스타일의 회피 동작을 활용하자
장신의 허버트의 입장에선 어퍼나 발차기를 쓰기가 쉬워졌고 투훅을 치는 순간 빠지면서 차는 헤드킥에 제대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똑같이 높은 중심으로 대항했다면 견제를 막기는 쉬워지지만 큰 공격을 마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방을 노리던 토프리아는 끝까지 중심을 낮췄는데요. 자꾸만 오버핸드가 읽히면서 힘들어지는 듯 보였으나 전진 압박으로 펜스로 밀어넣은 토프리아는 뒷공간이 사라짐으로써 반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고 마지막엔 단발이 아니라 바디를 섞은 사연타로 선회하면서 허버트의 카운터를 역카운터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라이트급 월장에는 성공했으나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토프리아는 패더급으로 돌아가서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활약을 펼칩니다. 브라이스 미첼과 조시 에멧을 무너뜨리고 넘버원 컨텐더로 급부상한 그는 도저히 패배가 그려지지 않던 볼카노프스키의 장기 집권을 끝장내고 제대로 된 다운조차 없던 할로웨이를 충격적인 KO로 잡아냅니다. 그렇게 토프리아의 독주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듯 보였으나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패더급 활동을 마치는데요. 더 이상의 감량은 무리라는 이유로 챔피언 벨트를 반납한 그는 두 체급 타이틀에 도전하기 위해 라이트급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토프리아는 체급 기준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계 체중보다 시합 체중이 8% 이상 늘어난다면 그 선수는 위체급으로 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극단적인 체중 감량은 약물 사용과 다름없기 때문에 불시 체중 검사를 도입하여 평소 체중과 시합 체중의 간격을 좁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로복싱처럼 체급 세분화도 필요하다는 토프리아는 감량을 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량 도중 누군가가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 물 한 잔을 건네준다면 전재선을 팔아서라도 그 물을 사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으며 발가벗은 채로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정신적인 고통까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토프리아는 패더급 시절 최대 17kg 정도를 감량했으며 40시간이 넘도록 못 자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허버트와의 시합에서 쓴맛을 맛봤음에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월장을 택한 토프리아는 라이트급으로 올라가자 컨디션이 미치도록 좋아졌다며 특히 체력과 펀치력이 본인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힙니다. 그는 건드리기만 해도 의식을 꺼버릴 수 있는 위력이라며 자신에게 체격 차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표명하고 스파링 상대가 다칠까봐 연습을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하죠. 이에 대해 토프리아의 동료 메랍 드발리시빌리는 본인조차 펀치 한 방에 한 번씩 다운된다며 스파링을 무사히 끝날 때마다 신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더스틴 포이리에, 마테우스 감롯, 패디 핀블렛 등이 토프리아의 사이즈를 지적하지만 왠지 토프리아의 발언은 허세가 아닌 것만 같은 쎄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찰스 올리베이라와의 타이틀전이 성사되자 자신은 올리베이라를 존경하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끝내주겠다는 토프리아. 그는 서브미션과 KO 중 선택이 가능하다며 마카체프나 사루키안이 오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 주장하고 올리베이라의 턱이 골절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에 대해 올리베이라는 자신의 화력을 믿기 때문에 상대의 전략을 신경 쓰기보다 자신이 할 것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두 선수 모두 전진 타격이 핵심인 만큼 충돌하는 과정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두 선수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시작이 무섭게 정면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올리베이라가 돌려내기를 선택합니다. 크로스 카운터로 선취점에 성공하는 올리베이라. 반박자 빠르게 들어감과 동시에 머리를 바깥쪽으로 빼냅니다. 기습적으로 더블렉을 노려보지만 다리 그립에 실패하고 무리한 덧거리가 도구로 작용하면서 그동안 스탠딩에서 해결했던 토프리아가 오랜만에 그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위기에 빠진 올리베이라가 하체 관절기로 넘어가면서 토프리아가 수비를 하게끔 강제합니다. 그러나 오른다리를 감기 전에 손으로 뜯어내는 토프리아. 이렇게 되면 파운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나마 앵클락을 유지하고 무릎이 빠지는 순간 파운딩을 허용하면서 올리베이라의 그라운드가 완벽하게 박살납니다. 그렇게 그라운드 공방을 이겼음에도 스탠딩을 선택한 토프리아는 자신이 공언한 대로 광폭한 KO를 거둡니다. 커버링 사이를 날렵하게 파고들던 그는 전진을 받아먹는 기막힌 원투를 장렬. 주먹이 닿는 순간 의식이 날아가면서 두 체급 정복에 성공합니다. 더스틴 포이리에, 마이클 챈들러, 저스틴 게이츠 등 무수히 많은 위기를 겪었던 올리베이라였으나 아무리 KO 직전까지 몰렸더라도 끝끝내 역전을 해냈었는데요.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토프리아의 타격이 어느 수준에 올랐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주요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애초에 올리베이라의 경우 전진 압박을 하는 것이 패턴이기 때문에 토프리아의 입장에선 거리를 뚫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원스텝만으로도 펀치거리에 도달했지만 템포를 놓친 올리베이라는 무릎을 올릴 수 없었고 또한 바디를 섞음으로써 앞면에 빈틈을 만들었고 이에 손해가 누적되자 올리베이라가 승부를 걸었는데요. 그러나 찰나의 순간에 주먹을 담아내면서 1, 2, 3가 한 박자에 들어가는 만화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기량으로 처참히 짓밟은 토프리아는 자신의 기술을 10%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깁니다. 또한 마카체프가 웰터급으로 올라간 것은 자신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하빕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직후 패디 핀블릿과 신경전을 벌인 토프리아는 핀블릿에겐 사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1순위로 패주고 싶지만 사루키안이든 마카체프든 준비되는 선수와 빠르게 붙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마카체프가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한다면 라이트급 타이틀을 방어한 뒤 웰터급으로 올라가서 역사상 최초로 세체급 챔피언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토프리아의 행보는 처음부터 완성된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상향을 설정하고 그 길을 개척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로 시작해서 그래플링 원툴로 활약한 뒤 1년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진 다음 타격가로 변신했고 벤텀급, 패더급, 라이트급을 경험하며 신체가 버티는 한도에서 극한의 감량을 견딘 다음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자 다음 도전을 택했습니다. 즉 천재성도 돋보이지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끊임없이 기술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은 이제는 과거의 스타가 돼버린 맥그리거와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토프리아의 경우 자기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방탕한 사생활로 나락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리아 토프리아가 코너 맥그리거의 아성을 뛰어넘어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로 등극할 수 있을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